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능과 비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애니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은 가상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할 거예요.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버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능은 점점 떨어지고 AWS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매달 날아오는 클라우드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의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애니컴퍼니가 처음 선택했던 데이터베이스, 바로 아마존 RDS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문제 해결 순서예요. 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았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일단 더 크고 비싼 서버로 업그레이드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먼저 왜?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고드니 놀랍게도 단 하나의 비효율적인 SQL 쿼리가 범인이었어요. 클라우드워치 같은 도구로 이 범인을 딱 찾아내서 인덱스 하나만 추가해주니 문제는 정말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기존 서버가 너무 크다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최신 세대 인스턴스로 바꾸면서 사이즈는 오히려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간단한 두 단계만으로 인스턴스 비용은 무려 46%나 줄었고 평균 CPU 사용률은 70%나 뚝 떨어졌습니다. 성능과 비용이 별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한 곱이 넘겼나 싶었는데 이번엔 시끄러운 이윤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데이터 분석팀에서 실행하는 무거운 리포팅 거리가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메인 서비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상황이었죠. 여기서도 무작정 서버 크기를 2배로 키우는 수직 확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애니컴퍼니는 더 똑똑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읽기 전용 복제본을 만들어서 리포팅 작업만 그쪽으로 싹 분리해버린 거죠. 이 결정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내부용 쿼리를 분리했을 뿐인데 실제 고객들이 체감하는 핵심 API 응답 속도가 50%나 빨라졌어요. 이건 사용자들이 서비스가 엄청 쾌적해졌네 라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워크로드를 격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또 다른 병목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스토리지 성능이었어요. 데이터 입출력, 그러니까 I/O 지연 시간이 2mAh에서 500mAh로 무려 250배나 치솟으면서 다시 한번 서비스 속도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바로 IoT 블록 익스프레스였습니다. RDS에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 옵션 중에 유일하게 1m초 미만, 즉 서브 밀리세컨드의 초고속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녀석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전 세대랑 가격은 똑같은데 내구성은 100배나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따야 하는 낮은 가지에 열린 과일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복잡한 리포팅 쿼리들은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룹화하느라 어마어마한 양의 임시 파일을 만들거든요. 이게 스토리지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RDS 옵티마이즈 리즈라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스턴스 안에 내장된 초고속 로컬 NVMe SSD를 임시 파일 창고로 쓰는 거예요. 굳이 느린 네트워크를 거쳐 EBS 스토리지까지 갈 필요 없이 서버 안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쿼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야기의 이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니컴퍼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바로 아마존 어로라로의 마이그레이션이죠. 이걸 통해 어떤 새로운 문을 열었는지 한번 보시죠. 오로라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공유 스토리지 아키텍처 때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로라를 쓰면서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트래픽이 몰릴 때마다 I/O 비용이 늘뛰기를 하면서 월말 청구서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로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 옵티마이즈드라는 아주 재미있는 구성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컴퓨팅이랑 스토리지 비용을 조금 더 매는 대신 I/O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예 돈을 받지 않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I/O 뷔페 같은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니, 기본 요금은 더 비싸졌는데 전체 비용은 오히려 23%나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I/O 비용이 사라지니까 총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비용 예측이 가능해진 건 물론이고요. 정말 역발상적인 접근 아닌가요? 아까 RDS에서 봤던 옵티마이즈드 리즈 기능 기억하시죠? 이 기능이 어로라 위에서는 말 그대로 슈퍼파워를 장착하게 됩니다. 바로 계층형 캐싱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데이터베이스의 주 메모리, 즉 작업 책상이 좁으니까 바로 옆에 엄청나게 빠른 책장, 로컬 NVMe SSD를 하나 더 두는 것과 같아요. 덕분에 굳이 비싼 메모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거대한 캐시 공간을 확보해서 읽기 성능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제입니다. 아마 개발 조직이 있는 회사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문제일 텐데요. 바로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개발자들은 실제 데이터랑 비슷한 환경을 원하는데 이걸 다 만들어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오로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 클론 기능이에요. 수 테라바이트짜리 데이터베이스라도 단 몇 초 만에 똑같은 복제본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원본에서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니까 스토리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두 번째는 어로라 서버리스입니다. 쿼리가 있을 때만 컴퓨팅 자원을 쓰고 개발자들이 모두 퇴근한 밤이나 주말에는 컴퓨팅을 아예 꺼버려서 비용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한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스토리지 비용은 90%가 줄었고 컴퓨팅 비용도 38%나 절감됐어요. 개발자들의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극적으로 줄인 정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애니컴퍼니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교훈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원칙, 일종의 청사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관찰부터 하세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자원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최적화하세요. 한번 정해놓고 끝이 아닙니다. 셋째, 워크로드는 꼭 격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리스나 패스트클론처럼 오직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능을 높이려면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능과 비용 최적화는 서로 싸우는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돕는 완벽한 짝꿍입니다. 똑똑한 성능 개선은 언제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스템의 이 부분 하고 떠오른 곳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병목 지점은 어디인가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최적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